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국방 지형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K방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던 그 최강대국들의 무기고가 사실상 텅 비어버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 상상조차 힘든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충격적인 현실의 시작점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절대 강자들이 휘청거리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안보의 공백, 말 그대로 블랙홀이 챙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2,00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300원 넘는 정말 상상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돈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돌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기존의 강자들이었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어째서 이런 위기를 맞게 됐는지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문제부터 보죠. 이 상황을 한마디로 21세기판 미그 25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냉전 시절에요. 서류상으로는 진짜 최강의 요격기였던 소련의 미그 25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서방으로 망명한 조종사가 몰고 온 비행기를 뜯어보니까 세상에 진공관으로 만든 깡통이었던 거죠. 지금 중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딱 그 꼴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이 바로 그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죠. 중국이 중동에 수출하면서 그렇게 자랑했던 최신 방공망 HQ-9B, 카탈로그 스펙은 스텔스기도 잡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요, 서방의 전자전 공격 한 방에 그냥 눈과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쏘지 못하고 먹통이 된 거예요. 이 사태의 최고 지도부는 그야말로 경로했고 관련자들을 대거 숙청하는 피바람까지 불었습니다. 당연히 큰 돈 주고 이걸 샀던 해외 고객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럼 중국이 저러면 대안은 당연히 세계 1위 미국 아닐까요? 글쎄요, 지금 미국 역시 아주 심각하고 이젠 지속이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던 그들마저 이제는 고갈된 거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분쟁 딱 2주 만에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드 미사일 전체 재고의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첨단 무기고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비용 비대칭성의 악몽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기 한 4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 하나 날리면 미국은 이걸 막으려고 무려 65억 원짜리 미사일을 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자전거 도둑 잡겠다고 페라리를 그냥 갖다 박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경제적으로 절대 지속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아, 그럼 미국도 힘들면 유럽이 있잖냐고요? 안타깝게도 유럽은 막대한 눈을 쏟아붓고도 방위산업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삼중잠금 상태라고 부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유럽의 발목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싸우느라 정신없고요. 국가 간에는 기술 통제권 다툼 때문에 핵심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무기를 주문해도 받기까지 기본 3년, 길게는 5년이 걸려요. 당장 내일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중국은 뚜껑을 열어보니 가짜였고, 미국은 창고가 통 비어가고 있고, 유럽은 내부 싸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안보 공백 속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K방산이 화려하게 등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못 믿는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딱 하나,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K방산은 그 신뢰를 믿어주십시오, 이런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실전 데이터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한국의 천공이 미사일 중동 실전에서 96%라는, 이건 진짜 경이로운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가격은요? 미국의 패트리엇 3분의 1 수준입니다. 납기는요? 5년 넘게 기다릴 필요 없이 단 1년이면 됩니다.
빠르고 싸고 심지어 성능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됐어요. 자, 이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서 과연 어떤 나라가 K방산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K방산의 성공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싸고 빠르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아주 영리하고 또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질레트 면도기 모델입니다. 여러분, 면도기 자체는 싸게 팔잖아요. 대신 평생 써야 하는 면도날로 돈을 버는 거죠. 똑같습니다. KF-21 같은 전투기, 이 플랫폼을 먼저 수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30년 동안 들어가는 모든 부품, 탄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독점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한 번 팔고 끝내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거의 30년짜리 기술 동맹을 맺고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동맹과 안보의 판도를 새로 짜는 새로운 설계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존 강대국들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전 세계 국가들은 이제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킨다. 즉,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각국의 텅 빈 무게고를 다시 채우기 위한 어마어마하고 장기적인 수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이 새로운 현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에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6년에 11조 원대 매출이 불과 1년 만에 26조 원으로 말 그대로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슈퍼사이클의 위력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서방 세계의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즉 린치핀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격상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심지어 성능도 검증 안 된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군에 배치할 수 있는 전투로 모든 게 증명된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K방산이 바로 그 명확한 해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